안녕하세요 여러분, 샤크레디입니다. 오늘은 어렸을 적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접해봤을 플라나리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관상용 새우를 기르다보면 어항에는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납니다. 어항 세팅 시에는 당연히 없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페포타, 미지지렁이, 사카조개, 물벼룩, 히드라, 플라나리아, 거머리 등등 어항 내에서 자연 발생을 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우에게 무해한 생명체도 있고 유해한 생명체들도 있죠. 물에 잡혀가는 과정에서 물벼룩, 코페포타, 미지지렁이 이 정도는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카조개나 플라나리아, 거머리, 히드라는 미관성 좋지 않을 뿐더러 새우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골치가 아픈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 박멸이 어려운 플라나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플라나리아가 어항에 왜 생기는지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새우를 기르며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넣지 않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 생기는 것을 보면 자연 발생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료 급여를 하면 그 어떤 사료 안에 성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소일에 기생하고 있다가 발생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보지만 솔직히 이 징그러운 생명체가 어디서 왔는지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하천이나 호수의 바다, 나뭇잎, 이끼 등 습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몸 길이는 0.1에서 3cm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약간 편편하고 길쭉하며 몸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몸의 앞면과 뒷면, 등과 배의 표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좌우대칭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은 마치 화살촉처럼 생겼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야행성 활동을 하며 자녀 먹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기어다니거나 수면을 유영할 수 있고 미지지렁이와 달리 일자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어항 내부에서 보면 불투명한 흰색으로 보이지만 잡아내면 몸빛깔은 갈색, 젓갈색, 핑크색 등으로 다양하게 보입니다. 머리의 양쪽에는 더듬이가 있고 한 쌍 또는 여러 개의 안점이 있는데 환경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몸의 배면 중앙 부위에는 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두를 거쳐서 가지가 갈라진 소화기관이 이어져 있고 항문은 없다고 해요. 벽면, 소일, 그리고 바닥, 수면을 기어다닐 때는 끈적한 점액층을 분비하여 선모가 많아 빠르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먹이를 찾는 데도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로 작은 곤충이나 죽은 사체의 조직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새우행의 경우 플라나리아가 해롭다, 아니다 말들이 많지만 경험에 의하면 이 플라나리아가 있는 어항에는 치비 및 사카조개의 수가 적은 걸 보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유기물과 무기물, 죽은 사체를 포획한 먹이를 먹는데 배 표면에 있는 이불 통해 먹고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위수강이라는 것으로 먹이를 유입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은 이불 통해 다시 밖으로 배출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문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원동체이기 때문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자신의 몸을 분리해서 번식을 하며 재생 능력이 매우 강해요.
플라나리아를 가지고 몇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몸을 여러 조각을 내고 산산조각을 내어도 죽지가 않더라고요. 몸 전체가 재생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박멸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도의 약품을 사용해서 죽이려고도 해봤는데 일정 부분 개체수 감소 효과는 볼 수 있는데 박멸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생명체가 다소 깨끗한 물에 서식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해봤습니다. 잡아낸 플라나리아를 가지고 소주와 커피, 일반 수돗물, 생수, 소금물, 식초 등등을 담아서 그 안에 넣어 보았어요. 근데 소주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었답니다. 즉사를 한 건지 기절을 한 건지 가장 빠르게 일단 반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식초, 소금물, 커피, 수돗물, 생수 순이었어요. 또 하나는 굶기는 것이었는데 물갈이 없이 그대로 자연 방치를 한 20일 정도를 해보았습니다. 개체수가 따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20일 이상을 견디고 죽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참 생명력이 보통은 아닌 아이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통해서 번식이 이루어지는데 플라나리아는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무성생식이나 유성생식이 모두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플라나리아는 자신의 몸을 둘로 나누어서 자손을 만드는 이분법을 할 수도 있고, 유성생식으로 암컷과 수컷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결합해서 한 단계 지난 새로운 개체가 탄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항에 한 마리가 보여서 잡아내려고 해도 워낙 빨라서 소일 속으로 파고들어 버리고 잡기도 매우 어려워요. 잡아내려다가 잘못해서 몸이 잘린다면 벌써 두 마리가 될 것이고, 한 마리가 보였다면 어항 속에는 이미 수백, 수천 마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약품에 취약한 새우 어항에 약품 없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많이들 플라나리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플라제로라는 약품을 쓰거나 또는 동물 구충제 등을 사용을 하시지만, 저는 약품 사용하는 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라나리아 포획기를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건 조금 가능했었는데 역시나 박멸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약품을 한번 써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좀 많이 검색을 해본 다음에 제가 지금 구한 건 신미미의 스나이퍼라는 약품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항에 사용을 하기 전에 플라나리아를 좀 잡아서 실험을 좀 해봤죠. 그래서 스포이드로 한 10마리를 포획을 했고, 플라나리아한테 스나이퍼를 한 방울씩, 그래서 총 3방울을 넣었을 때 약 3분 안에 모두 전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뻐하는 레드비 수조에서 발생한 플라나리아였기 때문에 새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실험을 진행한다는 게 조금 꺼려졌어요. 그래서 다른 수조로 새우들을 옮겨주고 정말 이 아이들을, 이 플라나리아 모두 다 죽이겠다는 생각에 스나이퍼 한 뚜껑을 먼저 투입을 하고 에어레이션을 하루 정도 엄청 세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계속 꺼준 상태로 돌려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뒤에 한 뚜껑을 더 넣어주었어요.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물을 한 10% 정도 빼주고 나서 한 뚜껑 정도 더 넣어주고, 그렇게 3일 정도를 진행하고 나니까 플라나리아의 수가 많이 줄었고 죽은 사체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체들은 스포이드로 모두 제거를 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실험을 계속했는데, 혹시나 해서 그래도 탈락된 새우들을 한 10마리 정도를 투입을 해줬는데 모두 죽지 않고 잘 견뎌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50% 정도 갈아주고 50% 정도 환수해준 다음에 레드비드를 절반 정도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20%, 그리고 또 하루 뒤에 10%,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그러니까 2주를 실험을 했는데 플라나리아는 많이 없어졌고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품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2달을 견디고 나니까 플라나리아는 다시 폭번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리셋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수조, 새 여과기, 새 바닥재 모두 새 걸로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박멸을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기존 어항에 있던 새우들을 검역하고 옮겨주는 과정에서 새우들의 몸에 기생하고 있던 플라나리아가 다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팅을 할 때는 아주 소일을 얇게 세팅을 해주고 플라나리아가 파고들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늘어날 때는 새우들을 임시 거처로 옮겨준 다음에 밥은 전혀 급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피나 코리 등을 넣어주어서 수저 내부에 살고 있는 불청객들을 일부 개체수를 줄일 수 있었어요. 대거 출연을 하더라도 구피가 들어갔다 오면 많은 수가 감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또한 새우들이 이동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닌 거죠. 여튼 오늘은 플라나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플라나리아는 한번 생기면 박멸은 어렵고 약품을 쓴다 하더라도 개체수를 줄이는 정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리셋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항을 전부 새 걸로 바꿔줘도 유입이 될 수 있고 다시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포기 상태입니다. 어쨌든 플라나리아가 생기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 먹이의 양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리고 물갈이나 환수를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레드비 수조에 플라나리아가 너무 폭번을 한 상태였어요. 어떤 분들은 플라나리아 자체가 새우에게는 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본 게 이번뿐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말씀을 드릴게요. 레드비가 건강하게 밥을 먹고 있는 저희 집에서 사료를 먹고 있었는데 플라나리아 큰 게 한 마리가 다리를 한번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밥 먹고 있던 레드비가 바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플라나리아가 몽땅 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안에 파고들어서 잡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였던 영상이 있을 건데 그 영상에 아이를 잡아내고 나니까 몸속에는 이미 한 15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다소 보시기에 징그럽고 혐오스러울 수 있는 플라나리아에 대한 영상을 올려봤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 영상을 안 보시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을 올려보는 건데 그래도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으로 올리는 거니까 좋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플라나리아가 새우에게 해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플라나리아도 폭번을 하게 되면 새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혼자 내려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빠른 시간 안에 답변 해드릴게요.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폭번하세요. 그럼 안녕. 트랙!